안녕하세요. 상해 교민 방송입니다. 최근 중국 교민의 가장 큰 고통은 중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춘절 때 한국으로 나갔다가 하늘길이 막혀 중국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중국 교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해 한국상해 한국인회가 이들을 위한 위챗 단체방을 마련하여 서로 간의 소통을 하도록 돕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을 위한 단체방까지 포함하면 6개가 있습니다. 단체방 최대 인원이 500명인데 6개 단체방이면 3,000명에 가까운 교민들이 이 단체방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인원이 모두 상해 교민이라기보다는 상해를 포함한 중국 내의 교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국 입국을 애타게 기다리는 교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민의 중국 입국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업인들의 신속 통로, 즉 녹색 통로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과 중국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교민 귀국 임시 항공편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7월 7일 부동 출발 인천 도착 항공기 편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핵산 검사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갔다가 돌아오는 편에 한국에 계신 분의 탑승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귀국을 돕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돌아오는 비행기에 한국에 계신 분의 탑승은 안 된다고 하니 참 마음이 초조한 교민의 그 애타는 마음을 더욱더 애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 중국 간의 하늘길이 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드디어 하늘길이 열리나 봅니다. 아시아나 항공 난징 인천 항공편 운항 안내가 떴네요. 일주일에 한 편 운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티켓 예매처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7월 12일, 19일, 26일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난징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권은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인천에서 난징 가는 티켓은 만석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작 교민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권은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일단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는 뉴스에 만족해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해 교민방송 선우공연입니다. 한 주간 중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범죄 혐의자를 총격을 통해 체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성 화이안시에서 지난 6일 오전 경찰을 폭행하고 도망친 범죄자를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맞춘 후에야 겨우 체포가 가능한 사건을 두고 공권력의 집행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총까지 쏴가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같았으면 경찰은 옷을 벗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안휘성 뻥푸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기관지가 불편해 병원을 찾은 한 여성이 진찰 과정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진 의사를 공안에 신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당한 검진 과정이 아니라 판단한 경찰은 행정구류 7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 역시 정당한 검진의 과정이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중국 의료법상 이성 간의 검진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는 본인의 동의 절차와 더불어 제3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행정구류는 적절하다는 판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중국 병원에 가면 자주 남자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민들도 정당한 권리를 잘 알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후 서방의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그간 우회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에 캐나다 총리 역시 직접 중국을 향해 군수물품의 출입을 금지하고 범죄 인도 조약을 잠정 중단하며 중국의 캐나다 이민을 다시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국제법과 관례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강력한 항의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국 이체제를 통해 차이나를 유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첫 번째 모순이자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중국 뉴스였습니다. 상해 소식입니다. 오는 8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홍쉥루의 징징띠엔띠에서 약 한 달간 한국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이전에 하루 이틀 진행해왔던 한민족 대축제와는 다르게 한 달간 진행되는 만큼 얼마나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5주 동안 진행되는 문화제 기간 동안 매주 다른 테마의 주제로 홍천루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뷰티, 패션, 리빙, 푸드, 그리고 모든 한국 문화를 어우른 K컬처 주간으로
징팅다시아 무대 앞의 주제관을 가득 채우고 파리바게트 왼편에 지금은 비어있는 매장 앞 공간부터 징팅 TNT 분수까지 이어진 약 20여 개의 부스에서는 문화제 기간 동안 상설로 각종 한국의 먹거리와 볼거리들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분양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며 부스 참여에 관심 있는 교민분께서는 미리 상해 한국상의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징팅 TNT 뒤편의 무대에서는 매주 금, 토, 일 3일간 각종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그 구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행사를 위해 홍차어전의 쩐정부와 징팅 TNT의 관리사무소 그리고 상해 한국상해가 그 힘을 합치는 만큼 양질의 공연이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상해 한국총영사관과 상해 한국문화원도 발벗고 나섰다고 하니 정말 큰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소문에는 문화원에서 한국의 전통 의복을 알리고 홍천루 일대의 특색을 더하기 위해 통신사 행렬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최근 유난히 북적거리는 홍천루, 과연 이번 행사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펼쳐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저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번 한국문화제 관련 특집 방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디테일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크리놀드, 스테로이드 없는 통증 치유, 구베이피스 클리닉, 재활 통증 치료는 이곳 유피클리닉으로 척추 관절 치료, 난 우리는 다릅니다. 필레오 생활 가전, 보쌈 족발 냉면은 대박. 좋은 음식, 좋은 사람, 좋은 자리, 화로사랑